안녕하세요, 진쌤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대안학교의 단점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예를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펼칠까 합니다. 먼저 아이들이 개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, 학교에서 급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메뉴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메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, 모두 같이요. 근데 한 아이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켰어요. 그래서 학교에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, 그 상황이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. 잘못된 줄 알았다면 아마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린 사고인데, 급식 오늘 메뉴 싫어, 나 돈 있어, 내가 그냥 시켜 먹을래,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중학교의 저학년이었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걸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역시 수능 적응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없는 아이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제가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어떤 게 있었지 하고 떠올려 보니까 그게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취미 생활하는 뭔가를 갖고 와서 한 클래스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어떤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있었는데, 그때 한 아이가 그 성인들도 비싸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취미생활의 물품들을 갖고 와서 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, 아마 기존 학교에서는 아마 아이들 자체가 그런 거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.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. 근데 뭐 전혀 거리낌 없이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를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. 뭐 크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, 일단은 경제적으로 확실히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 아마 좋아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고, 위화감 같은 거 느낄 수도 있고, 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,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려가 되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그냥 가볍게 또 생각나는 거는, 일반 학교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부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중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중간이면 뭐 적응을 잘 했으니까 일반 학교에 남아 있었겠죠. 첫 번째는 너무나 자기 주장이 세갖고 아이들과 너무 자주 부딪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게 된 경우,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싫고 항상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. 그래서 이런 두 부류가 모이다 보니 결국에는 일반 학교처럼 센 아이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, 그 센 아이들이 아이들 위에서 뭔가 군림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런 상황이요. 그런 게 싫어서 결국 대안학교로 왔는데, 그 안에서도 날카롭거나 어떤 느낌적으로 폭력적이진 않지만 아름아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안학교라서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알게 됐고요.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와해시키려고, 그것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와해시키려고 또 회의나 아니면 아이들과 얘기한 적이 좀 많이 있었고요. 하나 확실한 거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정말 없습니다. 특히 중학교가 제일 힘들잖아요. 일반 학교의 그 교육 시스템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학교가 제일 폭력적이고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게 제일 극에 달하는 게 중학교 그 3년 시기인 것 같은데, 정말 소프트하게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공평하게. 하지만 이제 제가 방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,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고, 그런 게 아이들이 개성 때문에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에 대한 사건인데, 교무회 때 일반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, 엄청 울면서 아이들 몇 명을 꼽아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약간의 아이 탓을 좀 하는 경우를 봤어요. 근데 뭐랄까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. 결국에는 일반 학교를 떠나서 일반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셨지만 어떤 대안학교의 대안적인 교육을 접하고 그쪽에서
뭔가를 해보시고자 왔는데 결국에는 개성 강한 아이들을 다루는데 꽤 한계를 보이시고 힘들어하셔서 아이들 원망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, 이 전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. 왜냐면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를 100% 하기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안아는 줄 수 있으시겠죠. 왜냐면 열린 마음으로,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아주실 수는 있으세요. 하지만 그 아픔이나 아이들이 뭘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떤 것이 재밌고 좋아하고 그런 거를 이해하시기에는 그 커리어 좋은 선생님들은 그런 쪽의 경험이 별로 없으신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마찰이 있어서 지금 하나 정확하게 하나로 찍어서 말씀드리면,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동이 많으세요. 견지고 떠나시고 이렇게 바뀌시는 경우를 많이 받고, 또 병나시는 분들도 많이 받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이들이 편애는 하는데, 편애한다는 게 그 차별하는 편애가 아니고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, 왜냐면 일반 학교 선생님들처럼 강압적인 느낌이 확실히 덜 하시니까. 근데 정말 뭔가 따르고 싶다, 이 선생님 믿고 가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신들을 완벽하게, 따뜻하시긴 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으니까요. 그런 부분에서 또 단점인 것 같고, 또 하나는 학교들이 아무래도 어필을 많이 해서 물론 지원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받는 시스템이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의 수업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뭔가의 대외적인 활동이나 대외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어떤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잔인하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선전을 하고 알리고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들이 그러한 시스템에 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학교에서는 뭔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런 거에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생기는데, 그런 게 아이의 발전을 시키는데 뭐 제로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실속 있게 아이들의 미래만을 위해서 쫙 고속도로를 확 달리는 거를 보고 싶거든요. 학교의 시스템이나 학교의 커리큘럼 자체, 그리고 학교가 만든 분위기가 일반 학교와는 확실히 차별을 두면서 뭔가를 더 아이들에게, 소수의 아이들에게 집중해보자라는 취지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면 정말 일반 학교가 구도로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정말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 길이 쫙 펼쳐져서 글로 쭉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. 그 길이 정말 좁더라도 일반 이쪽 길에 비해서 뭔가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,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일반 학교 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위기와 그런 쪽으로 어찌됐든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생태 특성상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부분에 의지를 많이 해서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하고, 그런 부분에 아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그쪽에 쏟게 되고, 이렇게 얘기하면 뭐 쓸데없는 거 괜히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발감이 생기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오해를 좀 없애고 싶어요. 그렇진 않아요. 뭔가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100대 0라고 말을 하기가 힘든 거죠. 그런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?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, 확실하게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 예로 드리고, 한 제목으로 뭐 시리즈 한 편을 만드는데, 또 생각이 나면 뭐 저번에 했는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할 테니까, 또 재밌는 생각이나 경험이나
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새로운 부분들이 또 보충적으로 떠오르면 또 대안학교 단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